전 세계 관광객 1위 프랑스가 다시 문을 엽니다. 에어 프랑스가 7월 인천 노선체 운항하고 에펠탑이 25일 재개방했습니다. 그리운 해외여행, 대리만족 국내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스캐너가 추천한 해외 국가 테마 도시 3곳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가 공식 재개장했습니다. 강화된 건강 및 안전 수칙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관광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 마드리드가 가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울관광협회가 찾아가는 환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에어부산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동참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26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 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소리로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팟캐스트 플랫폼입니다.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소리로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6월 26일 금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7월이 또 시작이 되죠. 조금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서 또 버티고 견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금요일자는 저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지역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뭐 통계나 분석, 뭐 이런 뉴스, 보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가벼운 소프트한 소식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오늘 첫 뉴스는요, 프랑스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프랑스죠. 연 인원 1억 명입니다. 프랑스에 여행 가는 인원이 1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9천 몇만 명입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1억을 아직 도달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도 항상 1억을 일단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힘들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건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예년에 연 인원 1억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계 1위 여행지 프랑스가 다시 문을 엽니다. 먼저 항공입니다. 에어 프랑스는 7월 1일부터 인천 파리 노선 운항 시작합니다. 다시요. 7월에는 월수 주 2회 그리고 8월부터는 월수토 주 3회 확대할 예정이고요.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해 7월에는 정상 운항 편수의 35%, 8월에는 40%에 가까운 운항률로 저희 재개할 예정입니다. 에어프랑스는 프랑스 내 국내 노선 강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상 노선의 80%에 해당하는 150여 개의 목적지로 운항할 예정이고요. 파리발 국내선 및 코르시카 섬으로의 운항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령들이 있죠. 해외. 그 다음에 뭐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노선 운항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어 프랑스는 에어 프랑스 프로텍트라는 안전 위생 조치를 마련해서요. 고객과 직원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합니다. 항공운항 재개에 앞서서요. 파리 에펠탑이 6월 25일, 그러니까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긴 한데,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재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에펠탑. 지난 18일부터 개별 온라인 예약 구매가 시작됐고요. 7월 말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안전상 이유로 6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계단 이용만 허용되고 2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대요. 7월 1일부터는 엘리베이터도 재개방하고 운영 시간도 저녁까지 일단 또 연장이 된답니다.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필수고요. 1.5m 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표지판 안내와 바닥 표시를 준수해야 하고요. 청소 방역 매일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유명한 관광지죠. 몽쉘미셸 수도원 역시 지난 15일부터 다시 관광객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몽쉘미셸. 자,
11살, 11세 이상 방문객의 경우 마스크 착용 필수. 어른들 다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예매 필수고요. 예매는 몽쉘미셸 관광 안내사무소나 여행사 통해 사전 예매하시고, 이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반드시 방문 시간까지 예약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이드 투어는 불가능하고 오디오 가이드로만 투어, 오디오 듣는 거 있죠? 그거만 가능하시고, 아울러 방문은 지정된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막 가면 안 되고 쭉쭉쭉 시간별 방문객 수 제한이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디죠? 프랑스 하면 또 에펠탑, 그 다음 어디지?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은 7월 6일 날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모든 방문객 마스크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손소독제 손을 소독하셔야 되고, 반드시 온라인으로 방문 시간대를 사전 예약하셔야 됩니다. 무료 입장객도 사전 요거 예약해야 돼요. 무료 입장객도 잊지 마세요. 자, 입장권은 당일 입장객 수가 적을 경우에 하나요, 현장 판매하고요. 다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예매는 6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박물관 내 가이드 투어는 그룹당 최대 25명까지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헤드셋 그리고 마이크 착용 필수입니다. 그리고 파리 디즈니랜드, 오르쉐 박물관, 그리고 또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그리고 지베르니 모네의 집도 재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아무튼 이거 자가격리 기간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장애 아닌 장애이긴 하는데, 7월부터 파리 노선 다시 뜨고 하면 조금씩 이런 규칙 준수하면서 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완전 박멸보단 코로나와 함께 방역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해외여행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서서히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나 백신 나오면 더 예전같이 돌아가겠지만, 아무튼 이런 또 그렇게 유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첫 소식, 우리 프랑스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조금 여행지 소식, 여행지 데스티네이션 얘기 좀 해드릴게요. 뭐 좀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자, 일명 짝퉁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조금 쌍스럽고 좀 비스무리한, 해외여행지랑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SNS에 올리면 남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나 착각할 정도로 드는, 이미 많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또 모아서 한 3군데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여행지인데요.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도 있고 저 남쪽에도 있고, 스카이 스캐너가 이걸 정리를 해서 오늘 하나 좀 자료를 발표했는데, 국내 테마 여행지 탑3, 일명 조금 쌍스러운 표현으로 짝퉁 여행지 또는 해외여행지로 착각할 만한 여행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독일, 남해 독일 마을이죠. 한국의 독일 마을이 한국에 있을 뿐 독일 문화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이곳은 정통적인 독일 방식으로 만든 소시지, 맥주 맛보실 수 있고, 독일의 전통 의상을 체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열리는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개최하고요. 독일식 집과 정원 전시를 같이 이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남해 독일 마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1960년대 외화 벌기 위해서 우리 독일로 가신 강산 병원에 가서 일한 파독 광부하신 분들이랑 우리 간호사 어르신 분들이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터전을 이렇게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해요. 동네에서 사는 이들마저도 실제 독일에서 40에서 50년 살았던 교포와 독일인 30여 가구가 살고 있어서 독일의 정치를 느끼기 좋은 국내 여행지입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동네 해설사 역시 실제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였던 분들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살아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투어를 하면서 들리는 도이처플라처에서 보는 마을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울긋불긋한 이색 건물, 그리고 쨍하게 파란 바닷빛깔이 어우러져 SNS용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이죠. 그 다음 짜장면, 짬뽕, 군만두, 탕수육, 예, 제대로 된 맛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인천의 차이나타운 좋지요. 수도권에서 1시간 걸리면 중국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형성된 마을이죠. 중국의 독특한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저는 한 번 정도 가봤어. 실제로 중국인 화교들이 거주하고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있죠. 중국 전통 양식이 돋보이는 건축물, 화교들이 다니는 학교들, 무엇보다 이곳의 명물인 앞서 말씀드린 짜장면, 탕수육, 포춘 쿠키, 화덕만두, 홍두병 등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 맛보기 어려운 중국 정통 음식들을 본토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조금 해질 무렵에 가세요. 해질쯤에 가면 근처 연안부두 가시면 시간을 다 잘 맞춰서 가시면 하늘을 물들인 8미도의 아름다운 낙조 그리고 인천대교의 야경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놀러 여행 다니실 때 가까운데 당일치기 하실 때 저녁을 가서 드시고 조금 일찍 드시고 지는 노을 이렇게 보시면 인천 또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 가깝잖아요. 예. 그리고 인천공항을 요즘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또 기분도 예,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 프랑스죠. 가평에 있는 뿌띠 프랑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도 한국의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뿌띠 프랑스. 경기도 가평에 있죠. 이것은 파스텔 톤에 색칠한 프랑스풍 건축 양식 집들 나란히 있고요. 저도 여기는 한번 가봤어요. 프랑스의 작은 소도시를 여행하는 듯하죠. 유럽식 건축의 특징인 계단과 광장까지 적절히 배치해서 거의 완벽하게 프랑스를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프랑스를 재현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곳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가옥을 그대로 옮겨와서 다시 지은 프랑스 전통주택 전시관, 프랑스 벼룩시장 분위기를 재현한 골동품 전시관, 그리고 유럽 인형 300여 점을 전시한 유럽 인형의 집, 그리고 생텍쥐베리죠. 어린 왕자를 만든 작가 생텍쥐베리의 생애와 유품을 볼 수 있는 생텍쥐베리 기념관 등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벼룩시장을 둘러보고 공연을 즐기다 보면요, 프랑스를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리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지금 정말 예전만큼 못 가지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대리만족해 주는 것도 약간은 스트레스 지수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비가 안 오겠죠. 주말에는 비 안 오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잘 위생관리 잘 하시면 이런데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고, 가평 쪽 뿌띠프랑스 가실 때는 또 양평 거쳐서 가실 분들은 주위에 카페들이 또 많아요. 예쁜데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좀 많긴 한데 요즘에 그런 데 가서 차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머리 좀 식히세요. 주말에 머리 좀 식히시고,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 뭐 여행사 관계자분들, 관광청 관계자분들, 항공사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 뭐 주말에 또 비도 이제 안 올 것 같으니까 조금 기온 다시 조금 시원해졌는데 머리 좀 식히시고요. 다음 주 또 버티기 한번 돌입해 보자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